나중에 물어볼게. 집에서 하는 거. 자, 가볼게요. 자, 오늘은 확률과 통계하기에 앞서서 순열과 조합 복습을 할 거예요. 이 왜 복습을 해야 되냐면 나중에 배우는 중복 조합이나 나중에 배우는 중복 순열에서도 순서를 구분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괜찮아? 그리고 그건 거기에는 이제 중복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여기는 중복이 또 포함이 안 돼 있는 거고 해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기준을 좀 나누셔야 되기 때문에 이걸 먼저 시작을 좀 할 거예요. 괜찮니? 그러면 순열과 조합하기 전에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건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의 법칙은 언제 활용하는 겁니까? 동시에 일어날 수 않는 사건들 있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들. 그 애들은 뭐 한다? 합을 한다. 예를 들면 김건우 씨가 아침에 일어나서 학원을 오는데 학원 오는 방법이 버스를 탈 수 있는 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지하철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거야. 괜찮아? 근데 건웅이가 아무리 몸이 커다랗다 하더라도 괜찮아? 그 지하철이랑 버스를 동시에 탈 수는 없죠. 그런 경우는 뭐야? 세 가지랑 두 가지를 더해서 계산을 하는 거야. 이게 가장 기초적인 합의 법칙이고요. 그 다음은요. 최단거리.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최단거리를 계산을 하는데 가는 건 하나 맞니? 여기로 올 수 있는 건 이렇게 오는 것 한 가지와 이렇게 오는 것 한 가지를 합해서 두 가지죠. 합의 법칙이죠. 되셨습니까? 이리로 오는 방법은 올라가는 것과 옆으로 가는 게 있는데 올라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올라오는 방법, 이렇게 올라오는 방법. 그게 여기에 뭘로 표기되어 있는 거야? 숫자로 표기가 되어 있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올라가는 게 두 가지, 한 가지에서 세 가지. 이런 식으로 계산해 나가는 것도 합의 법칙인 겁니다. 굉장히 심플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여기는 근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합의 법칙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자 주사위 두 눈의 합이 5의 배수거나 뭐 2 미만인 경우 2 이하인 경우 됐어? 4 이하로 할까? 너무 적으니까 그 5의 배수인 경우는 5랑 10이 있겠고 맞니? 그 다음에 4 이하의 수는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에서 네 가지가 있겠지. 근데 5의 배수랑 그 다음에 4 이하의 숫자가 동시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그치? 이럴 때는 이 케이스와 이 케이스를 뭐 해야 돼? 합해야 되지. 우리가 나누는 이 케이스라 함은 둘이 뭐야?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각각의 상황을 따로 계산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합의 법칙을 활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건 사실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고 자주 말하는 케이스를 뭐 하는 문제를 풀 때야? 분류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를 풀 때 합의 법칙이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케이스 분류도 이게 합의 법칙을 써야 되는 케이스도 있고 가끔 곱하는 것도 있어. A라는 일을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 B라는 일을 진행하면 괜찮아? 결과가 나오는 그런 문제들도 있잖아. 그치? 그런 경우에는 A와 B를 곱하기도 해야 돼.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야? 케이스 분류하는 것들은 더 한다는 거. 생각 잘 해놓고 있어야 된다 이거야. 인정? 자, 그다음 두 번째는 곱의 법칙이죠. 곱의 법칙은 언제? 그렇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사건들을 계산할 때 곱하기에 쓰죠. 곱의 법칙. 김건웅 씨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학교를 가려고 옷을 입는데 상의가 세 가지가 있고요. 하의가 1번 하의, 2번 하의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괜찮니? 그럼 아침에 이제 입고 나가려면 상의 3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하의 2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겠지? 괜찮아? 상의만 입고 나가면 큰일이 날 거고요. 하의만 입고 나가도 역시 큰일이 나겠죠. 물론 전자보단 덜 나겠지만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상의 3개 중에서 고르고
하의 두 개 중에서 고른데 이걸 동시에 골라야 돼. 그래서 짠 어떻게 입을지를 고르는 거야. 괜찮아?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동시에라고 하면 또 너무 딱딱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김건욱 씨가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서 다부진 체격의 학생이라도 상의와 하의를 동시에 입지 못해요. 아니 얘가 이렇게 입냐고. 너네 이렇게 입는 애 있어 옷을? 아니 하의를 입고 상의를 입든 상의를 입고 하의를 입든 순서가 있잖아. 형군이 한 번 입는구나. 아니지. 그치 잘 생각해봐. 아니야 그치? 그래서 상의를 입고 하의를 입는 이런 순차적인 것도 수학에서는 뭘로 바라본다?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들도 수학에서는 동시에 일어나는 걸로 바라본다는 거. 괜찮아? 관점이 어떻다라는 거, 동일하다라는 거. 이것도 좀 구분을 해라 이거죠. 괜찮아? 그 이걸 가지고 요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이게 시작으로 해서 순열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제일 쉬운 거는 A, B, C, D라는 이 네 명이 있는데 괜찮아? 이 네 명을 일렬로 세우고 싶다.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게 대표적이죠. 괜찮니? 그럼 순열이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데 순열의 수는 뭘 의미하는 거야? 그렇지. 순서를 구분하여 뭐 해라? 나열해라. 여기서 핵심은 순서를 구분해라인 거야. 괜찮아? 순서 구분이라는 거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순서 구분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1, 2, 3 이런 세 개의 숫자가 있어요. 그럼 내가 1, 2, 3이라고 쓰는 거랑 1, 3, 2라고 쓰는 거랑 2, 1, 3이라고 쓰는 거랑 2, 3, 1이라고 쓰는 거랑 3, 1, 2라고 쓰는 거랑 3, 2, 1이라고 쓰는 거랑 이걸 다 어떻게 보는 거? 모두 다르게 보는 걸 순서 구분이라고 합니다. 수학에서는. 얘네들 다 다르게 봐서 지금 개수가 몇 개인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나왔지? 이걸 다 다르게 보는 걸 수학에서는 순서 구분이라고 하는 거야. 괜찮아? 근데 여러분들이 뭘 잘못하냐면 이런 걸 잘못하죠. F2보다 작아야 된대요. 그리고 1, 2, 3, 4 중에서 F1이랑 F2가 될 수 있는 애를 고를 거래요. 괜찮니? 그럼 어떤 오해를 해? 와, 이거 1이 2보다 작아야 되네? 순서가 작네? 순서가 정해졌네? 그럼 다음 시나리오가 뭐야? 순서 구분해야겠네로 가죠. 근데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순서 구분은 내가 만약에 1, 2, 3 중에서 1이랑 3을 골랐어. 그럼 내가 1, 3, 2라고 쓸 수도 있고 3, 1이라고 쓸 수도 있고 두 개를 다 따로따로 세서 두 가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순서 구분이야. 이게 순서 구분이라고. 알겠어? 그럼 이건 맞아 틀려? 틀리잖아. 작잖아. 작아야 되는데 3이 크잖아 너. 이거 틀린 거잖아. 괜찮아? 그러니까 순서 구분을 하면 두 개가 답인데 두 개 중에 뭐 한 애가 섞여 들어간다고. 틀린 애가 섞여 들어간다고. 괜찮아?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뭘 해야 되는 거야? 네 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를 거야. 1이랑 2를 위해서. 그지? 근데 그냥 뭐만 하면 되는 거야?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알아서 작은 건 작은 놈이 가져갈 거고요. 큰 건 큰 놈이 가져갈 거라고. 알아서. 그러니까 내가 순서 구분할 필요가 있음 없음? 없음. 그래서 앞으로 부등호 보면 순서 구분을 또 써드릴 거니까 이건 막 쓰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냥 느낌만 자꾸 보셔야 돼 지금. 자꾸 뉘앙스가 느껴져야 돼. 알겠어? 상황의 뉘앙스.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 나오면 뭐라고 할 거야? 순서 구분을 하세요 마세요? 마세요라고 할 거라고. 괜찮아?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순서 구분이 뭔지 좀 명확하게 알고 있으라는 얘기야. 두리뭉술하게 알지 말고. 알겠어?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럼 얘는 이제 뭐야?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인데 그럼 일렬로 세우겠다라는 거, 일렬로 세운다라는 것 자체가 순서를 구분하라는 의미인 거라고. 문제집이 대놓고 순서 구분하세요 이렇게 써주면 감사하지만 여러분들 너 같은 경우, 건우이 같은 경우는 선행 때 종종 느꼈을 거고 나머지는 시험 보면서 많이 봤잖아요. 그쵸? 대놓고 써져있다 안 써져있다. 우리가 상황을 보고 순서를 구분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해야 한다. 됐어요? 근데 일렬로 세운다는 작업 자체가 맨 앞에 1번이 있고 A가 있고 두 번째 B가 있는 것과 맨 앞에 B가 있고 A가 있는 거를 어떻게 보는 거야? 다르게 보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순서를 구분하는 거라고. 어려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야. 우리 복습하면서 뭐야? 관점 정확하게 잡자 이거야. 관점.
괜찮냐? 그래서 맨 앞에 선생님 이런 줄 세우기 문제는 보통 이렇게 판을 만들죠. 그래서 맨 앞에 몇 명 중에 세우면 돼요? 4명 중에 세우면 되는 거야. 그 다음은 3명인데 왜 3명인지 생각하면서 세는 거야. 왜? 똑같은 사람이 또 있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 또 숨겨져 있는 거. 순서 구분을 하는데 중복은 우리 확통 들어가면 중복이 있냐 없냐까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까지 같이 보는 거야. 자, 우리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동안 계속 내가 물어볼 것이 2가지가 딱 나온 거야. 순서 구분이랑 중복. 됐어? 내가 뭔가 문장을 읽고 이게 뭐가 느껴지니 할 때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을 그거부터 해. 순서가 구분되냐 안 되냐부터. 알겠어? 그거 물어보는 거든가 아니면 중복이 되냐 안 되냐라는 걸 물어볼 거라고 나는 대표적으로. 물론 그거 말고도 조금씩은 있어. 근데 아마 한 10문제 내가 10가지 질문을 하면 그중에 8번 다 이런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3명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 다음은 2명이 남았고요. 남는 1명을 줄 세우면 되죠? 근데 이런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해? 동시에 하거나 혹은 세워놓고 순차적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뭐함? 그렇지, 곱함. 이게 곱의 법칙. 됐어? 그런데 수학에서는 이거 4명만 줄 세우는 거야 이렇게 쓰면 되는데 막 10명 줄 세워주세요 혹은 7명 줄 세워주세요 이러면 다 쓰면 어때? 팔이 아프죠.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표기한다? 4 팩토리얼이라고 표기한다. 그래서 4 팩토리얼은 4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지.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서로 다른 n명을 n개라고 할까요? 서로 다른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쓰지만 이렇게만 외우시면 줄 세우기만 하진 않잖아요. 경우의 수 보면. 그치?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핵심이 뭐야? 일렬로 나열한다에 순서를 구분하면서 괜찮아? 중복은 없으면서 괜찮아? 얘네들을 다 갖다 써야 된다는 얘기지? 다 갖다 쓰는 거를 우리는 이제 하나의 식으로 표기할 수 있다 이거지. n 팩토리얼로 표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인정. 괜찮아? 자, 관점이 중요한 건데요. 그럼 내가 여기서 또 이런 거 물어볼게. A, B, C라는 애가 있어요. 내가 얘네들을 일렬로 줄 세우고 싶은 거야. 괜찮아? 그럼 당연히 몇 팩토리얼 가지? 3 팩토리얼 가지. 이건 어렵지 않지? 자, 내가 10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 10명의 학생을 4명 한 덩어리로 만들었고요. 3명도 한 덩어리로 이렇게 묶어놨고요. 괜찮아? 또 3명도 한 덩어리로 이렇게 묶었어. 팀을 나눠놨어. 괜찮니? 그리고 내가 얘네들한테 일을 시키는 거야. A라는 일과 B라는 일과 C라는 일을 시키고 싶어 얘네들한테. 괜찮아? 그것도 몇 팩토리얼? 얘한테 A, B, C 중에서 일을 하나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3가지. 맞아? 그럼 얘는 남는 게 뭐야? 2가지가 남을 거 아니야. 얘한테 시킬 수 있는 일 몇 가지가 남아 그럼 이제? 1가지가 남잖아. 그럼 곱하는 거 아니야? 얘랑 내용은 다르죠? 얘는 A, B, C 줄 세운다고 했고 얘는한테 A랑 B랑 C라는 일을 시킬래요? 라고 했잖아. 내용은 달라. 근데 계산은 어때? 똑같지? 그러니까 줄 세우기에 의미를 두면 안 돼. 일 나눠주기에 의미를 두면 안 돼. 괜찮아? 이거는 A랑 B랑 C라는 걸 순서를 구분한다의 관점을 잡아야 된다고. 괜찮아? 그러니까 알아. 우리 오늘 되게 쉬운 거 할 거야. 전반적으로 쉬운데 여러분들 고정관념을 잘 잡고 들어가야 된다고. 알겠니? 한번 겪어봤잖아. 내신 시험 하면서. 그치? 지금 그 관점, 애매한 관점들을 명확히 잡고 들어가자고. 오케이? 그래서 일렬로 나열의 대표적인 케이스긴 하나 우리의 핵심은 뭐야? 순서 구분, 중복 없음이야. 이해봤어요? 자꾸 중간에 잡소리로 흘러가는데 그 고3 되면서는 내신 대비 기간에도 진도를 나갈 겁니다. 수학 1, 수학 2 수업에는 수학 1, 수학 2 진도를 나갈 거고요. 거의 마지막 한 2주나 한 주만 남기고 내신 대비만 진행할지 몰라도 괜찮아?
웬만하면 거의 끝까지 진도를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백현 너네들은 어쨌든 수학 1, 수학 2가 시험에 안 와. 중간고사에 내가 알기로는 수학 1 전체가 거의 나와. 중간고사에만. 기말에만 수2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수2에 확통이 섞일 수도 있고 이래. 아니면 막 그러니까 어쨌든 그 세 개가 막 섞여 나와. 물론 그 한단 전제하에. 1회는 뭐예요? 수학에? 응? 고3 때는 수학 때 뭐예요? 정규 수업? 네. 잠깐 무슨 수업 얘기야? 학원 수업? 아니 학교. 네가 고른 선택 과목들? 아니 백형고. 얘네는 실용수학이라는 과목을 애들이 선택을 많이 했어. 왜냐면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구조를 만들어놨다 어떻게 되게 신기하게도. 근데 너네는 그렇게 안 하면 고3 때 수학을 하나도 안 하는 애들이 생기더라고 많이. 그걸 막으려고 했던 건 가봐. 내가 개인적인 생각이야. 나 잘 몰라. 내가 그 백현 뭐 관계자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과를 제외한 학생들은 대부분 실용수학이라는 걸 선택을 하는데 그게 작년 기준으로는 그 해 수능 특강을 수업했어. 수학 1, 수학 2 확통해서 이렇게 문과 기준, 진도 기준을 맞춰가지고 수업을 했어. 그래가지고 내신 대비도 그걸로 했지. 수능 특강으로. 그리고 이제 확통 같은 경우도 확통은 중간고사 진도까지가 마무리가 되면 좀 스톱을 하긴 할 건데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원수투는 계속 진도 나갈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신 대비 기간이 고등학교 1, 2학년 때보다는 좀 짧아요. 공식적인 내신 대비 기간은. 대신에 이제 그때가 되면 우리가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일 테니까 그 문제 풀이 질문이나 이런 시간들은 좀 자꾸 잡아드릴게. 조금 스스로 활용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지? 그 조금 부탁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가보자. 자, 세 번째 얘기. 근데 이번에는 이런 거야. A, B, C, D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두 개만 선택을 해서 나열을 하고 싶어지는 거지. 두 개를 선택이라는 좀 스페셜함은 있지만 결론은 나열이야. 나열하겠다는 건 줄을 세운다는 얘기고 줄을 세우겠다는 얘기는 그 안에 순서 구분의 뉘앙스가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두 개를 선택해서 나열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걸 골라요라는 말이 없지. 중복은 생각보다 좀 쉬운 게 중복은 똑같은 거 또 써요 이런 말이 들어가. 중복이 가능하게 라는 말이 보통은 들어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여기는 똑같은 거 또 선택해도 된다는 말은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중복도 없음이 또 역시나 섞여 있는 거야. 이 말 안에는, 이 문장 안에는. 괜찮아? 푸는 건 어렵잖아. 두 개 세워서 줄 세우다 보시면 판 두 개 만들 거고요. 맨 앞에 몇 개 중에 하나 보면 돼요. 그 다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4 곱하기 3이라고 써놓으면 김건웅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상의 4개 중에 하나, 하의 3개 중에 하나를 읽고 나가는 경우의 수라고 보이는지 아니면 이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나열을 한 건지 그런 게 판단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요 4 곱하기 3이라는 걸 좀 스페셜한 표기를 쓰자 이거지. 뭐의 도움으로? P라는 기호의 도움으로. 괜찮아? 그래서 4개 중에서 내가 몇 개를 고르는데 4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는데 2개를 선택하는데 맞아? 그러니까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데 순서 구분할 거고요. 중복은 없다라는 의미로 앞으로 기호는 뭘 쓸 거야? P를 쓸 거야. 이 P의 의미 그 안에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중복이 있다 없다에 순서 구분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중복은 없다. 괜찮아? 저 기호에 숨겨진 의미고 읽으셔야 되고 풀 때 그러니까 경우의 수 문제 풀 때 확률과 통계부터 내가 나면 너네들 뭔가를 써주겠죠. 뭐 거기엔 3팩토리얼도 있을 거고 곱하기 뭐 4C2도 있을 거고 맞아? 곱하기 막 7P3도 있을 거고 막 이게 막 섞였을 거란 말이지. 그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왜 3팩을 했지? 왜 4C를 했지? 왜 7P3을 했지? 이 의미 해석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괜찮니? 그럼 7P3이 무슨 뜻이냐는 알아야 풀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기호 정확히 이해하시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네 번째 선생님 시그니처 함축적 의미가 들어가는 거야. 이미 예습했으니까 알겠지만 미래를 보고 오신 분들이니까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배우는 게 NPR, NCR, NPIR
NHR 총 몇 가지? 네 가지. 근데 그 네 가지는 뭐에 의해서 구분이 되냐면 순서 구분 하니 안 하니, 중복이 있니 없니는 아닙니다. 됐어요? 되게 큰 차이 같지만 미묘한 차이야 되게. 알겠어? 순서 구분 하냐 안 하냐로 식이 틱 바뀌는 거고요. 중복이 있나 없냐로 틱 하고 바뀌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써드리는 함축적 의미는 필기해서 내가 언제 P를 써야 되고 언제 C를 써야 되고 언제 파이를 써야 되고 언제 H를 써야 되는지 기억하라는 얘기. 알겠어? 그래서 함축 의미 첫 번째 내가 뽑는 대상 간단하게 말하자면 몇 개 중에 뽑냐 이런 문제들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뽑는 대상의 수 일단 n개라고 정할 거고요. 그래서 중복은 있냐? 중복의 유무를 물어봤을 때는 중복은 없다. 그 다음에 그래서 몇 개를 뽑느냐? R개를 뽑을 거다. 그 다음에 그래서 뽑아서 어쩔 거냐? 뽑힌 상태 뽑아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뜻이야. 뽑아서 순서를 구분해서 나열할 거다. 그래서 순서 구분할 거다. 뽑아서 순서 구분할 거다. 요 네 가지 멘트가 문제에서 읽혔을 때 우리는 이걸 함축해서 뭐라고 쓸 거야? NP 얘네들 합쳐서 NPR이라고 표기할 거야. P는 퍼뮤테이션이지만 그냥 P라고 읽으셔도 충분합니다. NPR을 계산하는 방법은요. 뭐 잘 아시겠지만 N부터 시작해서 N-1, N-2 해서 계속 나열하시면 되는데 이게 몇 개가 될 때까지? R개가 될 때까지 나열하시면 돼. 하나씩 풀면서 곱하는데 R개가 될 때까지. 괜찮아? 근데 요거는 계산용이죠. 계산용. 뭐 7P 3을 계산하세요 할 때 계산용. 됐어? 우리가 이제 확률과 어우 너무 간만에 수업하나 봐. 어쨌든 그 증명 문제가 나올 때 확률과 통계하면 증명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증명 문제를 할 때를 위해서 이건 식이 아닙니다. 식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식은 증명은 안 할 거예요. 그냥 그거니까. NPR을 앞으로 우리는 n 팩토리얼 밑에는 n-r 팩토리얼 식 암기. 계산용 식을 모르는 분은 없을 거라 믿어요. 그래서 증명용 공식 암기. 괜찮아? 증명용 공식 암기. 자, 그러면 문제 좀 몇 개 풀어보고 보자. 약수의 개수는 살짝 별표. 유형 4번이고요. 약수의 개수. 페이지 125쪽이고요. 유형 4번의 약수의 개수. 은근히 자주 나와서. 은근히 자주 나와서. (85번) 852번으로 할게요. 852번 보면 72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물어봤어. 됐니? 약수의 개수를 물어보면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대대로 하던 거 하면 돼요. 72라는 걸 소인수분해하면 2가 3개요, 3은 2개야. 그럼 유치하게 3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1이었어요 라고 하면 물론 잘한 거야. 그건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한 게 기억이 남아있다는 거니까 잘한 거지만 됐어? 우리는 경우의 수를 외우고 있으니까 내가 이걸 찍어준 이유는 그딴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경우의 수에서 선택의 관점에서 볼 거다 이거야. 선택. 자, 약수기 때문에 2의 세제곱이면 2의 0제곱을 고르더라도 약수야. 맞냐?
2의 1제곱이다를 고르더라도 약수야. 맞지? 그러니까 자꾸 선택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동일해진다고. 비슷하게 풀린다고. 2의 세제곱까지 골라도 어때? 문제가 없지. 3의 제곱 때문에 3의 0제곱을 고르시다도 얘네들이랑 어떻게 짝을 지어도 약수야. 맞지? 3의 1제곱을 고르더라도 3의 제곱을 고르더라도 약수야. 그러니까 내가 흰색에서 고를 수 있는 게 몇 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2에서 고를 수 있는 게 0제곱부터 세제곱까지니까 몇 가지가 된 거야? 4가지. 맞아요? 3은요. 0제곱부터 2제곱까지라서 3가지.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 남욱은 초등학교 때 3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1이라고 배운 거야. 괜찮아? 근데 그거 하지 말고 이제는 이렇게 쓴다. 괜찮아? 왜 그러느냐? 추가 72의 약수 중 72의 약수 중 3의 배수는 몇 개? 하고 물어볼 수 있잖아. 삼의 배수가 되려면 얘들아 생각해봐. 여기선 3의 배수에 영향을 주는 애가 없어. 맞지? 이런 생각을 같이 공유해야 돼. 식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는. 알겠지? 왜냐면 아주 미쳐 돌아가는 경우의 수 문제들은 이런 얘기가 좀 필요하거든. 그러면 3의 배수가 되는 관점에 있는 거 관련 있는 얘네들 아니니? 얘랑 고르면 누가 고르든 3의 배수가 안 돼. 그지? 하지만 얘랑 고르거나 혹은 얘랑 고르게 되면 3의 배수가 되는 거지. 결론은 얘를 고르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는 2의 제곱들은 2제곱들은 몇 개 중에 고르면 되고 4개 중에 고르면 되는 거고 3애들은 0의 제곱 고르면 돼? 안 돼? 안 되고 몇 개 중에서 2개 중에 고르면 되는 거니까 답은 몇 가지가 되는 거야? 8개가 되는 거야. 괜찮습니까? 오키도키 관점. 그 다음에 잘 나오진 않는데 72에 아니야 잘 나온다. 수학 1에 나오겠다. 약수의 총합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72 약수의 총합은 보시면 알겠지만 2가 세제곱이죠? 색깔 맞출까? 2의 세제곱이 있지 그치? 2의 0, 2의 1, 2의 2 센스를 발휘해봐. 2에 어디까지 더하겠어? 세제곱까지 더해주면 돼요. 그럼 2만 하겠어? 아니겠지? 3도 하겠지? 3도 이거 식인가 외우세요. 증명은 나중에 할게요. 문제 나면 할게. 알겠지? 증명 별건 없어. 근데 그냥 외우셔도 돼. 오. 근데 내가 이게 왜 수학 1에 나올 거라는 거야. 무슨 수열이야 이게. 쿤 하면 짝 하고 나와야지 수능이 되는 거야. 알겠니? 등비수열이잖아. 그지? 등비수열의 합이거든. 이렇게 귀엽게 나오지 않겠죠? 이건 그냥 계산하면 되잖아. 이렇게 깜찍하게 나오겠어요? 아니겠죠? 한 4, 5개 혹은 6개, 7개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공식 좀 확인해 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갔어. 유형 5번인데요. 지금 내가 체크하라고 한 게 어디였을까? 어디 보자. 네, 여러분들 숙제는 유형 4번이에요. 일단 유형 4번. 내가 풀어주는 유형들은 다 숙제라고 보시면 돼요. 유형 4번. 근데 그거 외에도 시간 있으면 좀 풀어봐. 나는 개인적으로 추천. 근데 지금은 너무 좀 뭐랄까 안 해놓으면 생소할 것들만 골라서 해드리는 중입니다. 유형 5번도 살짝 별표 치시는데 체크를 하시는데 별표라기보다 체크. 풀어봐야 될 것 중에 하나. 막 NPR, NCR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나면 NPR, NCR로만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경향이 좀 보여요 가끔. 근데 NPR, NCR 혹은 팩토리얼 이런 애들은 정말 잘 짜여진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스페셜한 상황에서만 쓰이는 거야. 오히려 어떻게 보면 됐니? 변수가 많으면 어떻게 해야 돼 결국은? 다 직접 세야 돼. 알겠니? 여기 나오는 수형도라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직접 세는 걸 얘기하는 거야. 괜찮냐? 그걸 그려가면서 됐어? 가지치기에서 그려가면서 직접 개수를 세는 걸 뭐라고 한다? 수학에서는 수형,
도라고 하는데 난이도가 높을수록 직접 세야 하는 문제들이 더 많습니다. 됐어요? NPR, NCR로만 답이 뚝딱 하고 나오는 문제들은 오히려 난이도가 높지 않은 애들이야. 중간 난이도 이상은 직접 세라는 문제가 꽤나 많아요. 오케이? 최소 케이스는 다 내가 직접 세야 되는 거야. 케이스가서 막 네다섯 가지 나오고 이런 문제도 나온다고. 됐느냐? 그래서 그걸 하는 방법이 수형도인데 그 수형도의 되게 대표적인 문제가 854번이에요. 여기다 써야겠다. 과제 1단 유형 3번 4번이니 3번이니? 유형 4번 유형 5번 854번 이게 뭔 뜻이요? 그렇지. 사실 내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거 보면 물론 보이는 경우도 있어. 잘 봤어. 너무 나이스해. 안 보일 수도 있잖아. 그럼 당황하지 말고 i가 1, 2, 3, 4래잖아. 그럼 넣으면 되지. A1은 1이 아니다. A2는 2가 아니다. A3은 3이 아니다. A4는 4가 아니다. 그럼 확 보이잖아 눈에. 그치? 아 1은 1 고르면 안 되고 2는 2 고르면 안 되고 3은 3 고르면 안 되고 4는 4 고르면 안 된다는 게 보인다고. 이런 걸 물어보면 안 된다고. 스스로 하는 연습하라고. 이 정도는 알겠어? 되게 더럽고 복잡한 건 설명하겠지만 됐냐? 암기도 아니야. 이런 건 외우라고 시키는 게 아니죠 지금 선생님이. A, I는 not I를 외우라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치? 이러한 상황들을 맞닥뜨리면 우리는 뭐 해본다? 숫자를 넣어본다. 모르면. 됐죠? 그럼 A1, A2, A3, A4에다가 내가 1, 2, 3, 4를 나눠주는데 1은 1을 가져가면 안 된다는 조건이 붙은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팩토리얼이나 NPR이나 NCR 같은 걸로 멋지게 풀 수가 없는 거야. 괜찮아? 걔네들은 제약이 없이 뭐가 되면 안 된다 이런 거 없이 줄 세우는 거거든.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노가다 해야지 뭐. 여기에는 2가 들어갈 수도 있고 3이 들어갈 수도 있고 4가 들어갈 수도 있고. 맞아? A2에는 2는 썼으니까 1 들어가도 되고 3 들어가도 되고 4가 들어가도 되고. 맞아? 그럼 그 다음은 2랑 1을 쓴 상황에서 3이랑 4가 궁금한 거야. 괜찮아? 그럼 1이랑 2를 썼으니까 3이랑 4가 나는데 3, 4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4, 3 이거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됐어요? 근데 직접 세는 경우가 많고 세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3, 2, 3 썼으니까 남는 게 1, 4인데 1, 4는 안 되니까 4, 1 4를 썼을 때는 2, 4 썼으니까 1, 3이 남는데 3, 1은 안 되니까 1, 3 해서 여기 몇 가지? 세 가지. 참고로 요때도 세 가지, 요때도 세 가지. 이건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나는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더해서 9가지가 답이죠. 요 4개짜리는 숫자를 좀 외워놓는 것도 방법이에요. 외워놓는 것도. 괜찮아? 넘어갑니다. 선생님은 안 할 건데 유형 7번도 그냥 해두기는 하세요. 유형 7번도 쓱. 유형 8번. 자, 863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네요. 그쵸?
이런 색칠 문제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아이들이랑 겹쳐있는 애부터 고르시면 돼요. 그럼 이런 경우는 여기에 몇 개의 색깔 중에 하나를 쓰면 돼요? 5개? 여기는 얘가 쓰지 않은 거 4개 중에 하나. 맞아? 얘는 여기랑 여기 쓰지 않은 거 2개를 뺐으니까 3개 중에 하나. 얘는 얘랑만 안 겹치면 되는 거죠? 얘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역시나 3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그래서